전 기아 타이거즈 투수 심동섭이고요. 심프리미어 베이스볼 대표 심동섭입니다. 쫄지 않다기보다는 나 자신 혼자랑 싸웠지. 나는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봐봐, 나 스피치학원 다녀야 돼. 이건 생각이 안 나네, 그 말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여기 야구 연습장 차려서 아이들도 육성하고 이제 사회인 선수들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이스볼 아카데미가 사실 좀 많기는 하잖아요, 여러 군데. 네, 많죠. 그래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나의 이곳은 어떤 특징을 좀 하겠다. 맨 처음에는 연습장을 차리기 전에 제가 꽤 놀았어요. 은퇴하고 한 2, 3년 놀았을 거예요. 2, 3년 놀았는데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야구 쪽은 아예 생각도 안 해봤었어요. 뭐 코치 제의도 왔었고 이제 프로는 아니지만 아마추어 코치 제의라든가 그런 게 왔었는데 아무래도 부상으로 인해서 야구를 그만두다 보니까 좀 정이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뭐를 도전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되게 안 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는 좀 진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도중에 딱 그냥 생각나는 게 아카데미가 제일 나을 것 같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내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이거일 것 같다고 해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제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뭐 반대 없이 그냥 바로바로 진행이 바로바로 됐어요. 너가 다 알아봐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보냐. 내가 뭘 아냐. 나는 세상에 이제 나온 진짜 갓난아기 수준이다. 일을 사회에 나와서 한 번도 안 봐봤는데 이게 세상이라는 게 되게 이제 사기도 많을 거고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을 건데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맡긴 거죠. 너도 이제 나왔으니까 너가 스스로 해봐라. 막상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도움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면 확실한 컨셉, 이곳에서는 이걸 정말 배울 수 있다라는 그 컨셉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뭘 알려주겠다. 일단은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센터랑 이 야구 연습장이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층수를 3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훈련 끝나고 여기 오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만약 트레이닝만 해야 되고 기술 훈련만 또 다른 데 가서 또 따로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꺼번에 훈련을 할 수 있게. 그냥 엘리트 선수들은 기술적인 것만 좀 이렇게 습득 이 생각할 건데 이제 본인은 프로 생활을 해봤고 그런 부상이라던가 이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좀 컸죠. 되게 힘들죠. 트레이닝이라는 게 힘든데 제가 안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일찍 그만두었고 부상을 못 이겨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아팠을 때부터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후회는 없어요. 어깨 이 아픈 거에 대해서 저는 후회는 없는데 조금 아쉽긴 하죠. 네, 조금 그냥 아쉬울 뿐인데 엘리트 선수들한테는 정말 필요해요. 네, 저 같은 선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안 아팠을 때 미리 준비하고 미리 몸을 만들어주고 이제 공을 던질 수 있는 몸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보면은 선수들이 몰라요. 안 아플 때는 잘 모르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현종이 형도 어렸을 때부터 어깨가 아팠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이 성민이 형이나 현종이 형 이제 그 형들을 보고 자라왔는데 현종이 형은 이제 제가 어깨 아팠을 때부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깨 재활을 같이 계속 했었는데 현종이 형 하는 만큼 해도 저는 이미 어깨가 안 좋아진 상태예요. 안 좋아진 상태에서 해봤자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죠. 근데 현종이 형은 그 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현종이 형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프고 나서 아프니까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뭐 안 되죠. 당연히 이미 부위는 부상이 와 있고 찢어져 있는데 그게 낫을 수는 없죠. 애초부터 준비를 했더라면 더 어땠을까. 형들이 좀 어렸을 때라도 좀 더 훈련 쪽으로 좀 더 챙겨줬으면 어땠을까. 네. 돌아보니까 이제 알 것 같으니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강한 이제 본인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안 아파야 돼요. 네, 무조건 안 아파야지 자기 구위가 나오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안 나오거든요. 예. 또 성공해본 경험도 있잖아요. 신병도 가면은 심 안 졸여갖고 쫄지 않은 모습. 제가 말을 이게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냥 스피치 학원을 좀 다녀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그때 생각도 또 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나와서 그 정리를 했던 그 짜릿한 순간들이 생각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는 정말 아픈 곳이 없었어요. 일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21살일 거예요. 그때가 정말 아픈 곳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재활을 네.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랑했던 야구였는데 네, 좀 그래서 정이 좀 많이 잊고 떨어졌죠. 싶은 네. 생각하지. 아예 야구도 나오고 나서 안 봤어요. 아예 한 번도 안 봤어요. 이걸 준비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했죠. 봐야 아니까. 근데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잘하는 거. 다시 해보니까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게 계속 싫다 밀어냈죠. 주변 사람들이 뭐 다시 해봐라, 뭐라도 해봐라, 야구 쪽으로 다시 해보자 할 때 저는 말도 못 꺼내게 말렸어요. 그러니까 제 머리와 이게 좀 틀렸던 거죠. 이게 마음은 야구가 있는데 머리로는 계속 밀고 있는 거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해볼 거 아니에요? 네네. 어때요? 다시 야구? 아프죠, 어깨가. 네, 또 화가 나죠. 아파요. 지금도 던지면 아프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이제 통증을 느끼는 순간 좀 기분이 좋진 않죠. 선수 할 때랑 지금하고 느낌은 많이 틀리죠. 아픈데 뭐 짜증은 나는데 뭐 어쩔 거야 뭐. 그래서 성민이 형이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나가면서 너가 은퇴를 한번 해봐라. 나는 그렇다. 나는 나오니까 검맣게 보이던 세상이 하얗게 보인다. 너무 좋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1년도에 방출 소식을 듣고 이제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막 기분이 안 좋아 있죠. 막 우울해 있고 막 그런데 저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방출을 당했을 때. 이제 딱 나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먹는데 내일이 없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늦잠을 잘 수 있고 내일은 어깨가 아플지 안 아플지라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아프면 이제 어쩔 거야 너가. 이제 그런 느낌? 그것 때문에 엄청 성민이 형 말이 와닿았죠. 와 진짜 행복하구나. 그래서 이제 미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그 프로에서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들에 대한 좀 배우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그래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새로운 또 시작이잖아요. 아마추어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프로로 오는 거니까. 근데 프로에 오면은 다시 또 최고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밑바닥이에요 다시. 거기서 이제 1군이 최고의 무대잖아요. KBO. 거기에 한 팀의 엔트리 수가 투수라고 하면은 12명, 1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13명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라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애들이 나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거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종이 형이나 이제 성민이 형도 마찬가지로 너무 겸손하잖아요. 그런 형들이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이 아마추어에서 아무리 뭐 계약금을 뭐 10억을 받든 20억을 받든 결론은 그냥 유망주일 뿐인데 좀 겸손해지고 나태해지지 않고 올라갈 길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죠.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아마 최강이라고 해도. 그래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열심히. 네. 근데 또 요즘은 이런 유튜브 같은 이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의 좋은 모습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구 뒤엔 더 힘든 것도 많고 하는데 네 맞아요. 좀 그런 거 힘든 거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사생활 요즘 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것도 되게 조심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더라도 밖에서 또 너무 워낙 야구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기아가 그런 팬심에 대한 무시적인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젊은 나이에 그 정도 정말 인기를 얻고 부를 얻을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한편으로 그냥 정말 놀고 싶고 20대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다 놀고 놀아 누나. 평범한 청년들이기도 한데 그 화려한 만큼 굉장히 힘든 게 있죠. 힘든 게 뭐가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냥 다 즐거웠어요. 그 순간 나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 근데 그건 맞아 진짜. 없어. 힘든 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도영이로 예를 들자. 그냥 밖에 나가서 밥 먹기 힘들 것이고 뭐 차 한 잔 마시기도 힘들 것이고
그게 사소하지만 되게 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김도영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나는 할 건 다 했어요. 뭐 팬들이 알아봐주고 하면은 고마운 거지. 사진 찍어주고 사인해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면 되지.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팬들도 뭐 기아하고 보면서 뭐 스트레스 받을 건데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세상에 이치야 이게.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동수 선수가 있을 때는 기아에서는 왼손으로 공을 던지면은 기회가 정말 많았잖아요. 많았죠. 근데 지금은 기아의 자원이 되게 많아요. 봤어요. 올해 보니까 왼손잡이가 중간에 한 4명인가? 4명 정도 있더라고요. 되게 운이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혼자 하니까 뭐랄까 자원이 귀한 것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또 같이 하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는 훨씬 좋죠. 불펜 투수라는 게 시합에서만 던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처음 훈련 스타트를 할 때 가벼운 캐치볼을 해서 몸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불펜에서 언제 투입될지 모르는 몸 푸는 상황이 3-4번이 올 수도 있어. 그 3-4번 동안 풀었다가 쉬었다가 풀었다가 쉬었다가 풀었다가 쉬었다가 그런 데미지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였으니까 보직이 이제 중간은 맞지만 이제 뭐 필승조, 추격조 이런 개념이었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는 확실히 정해져 있잖아. 9회에만 나가는 투수 맞춰서 나오기만 해서 이기고 있는 상황이나 그럴 때만 풀면 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몸을 많이 풀긴 했죠. 아니 지금은 이렇게 자원들 그래도 역할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편하죠. 네. 혼자 있다 보니까 근데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해. 기아에 오자마자 던졌으니까 왼손이 없어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신동섭의 매력은 뭐였었어요? 공 던지는 거에 야구하는 거에 뭐가 있을까? 진짜 안 쫄았어요? 당연히 안 쫄죠. 쫄 이유가 뭐가 있어. 긴장이 되잖아요. 사실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팬들의 한호성이 너무 좋았고 너무 소름 돋았고 여기에 대한 봐봐 나 스피치 학원 다녀야 돼. 뭐 생각이 안 나네 그 말들이. 그걸 들으면 더 이렇게 막 올라온다잖아요. 끌어올라요. 막 끌어올라서 불펜에서 예를 들어서 130 후반에 피칭을 해. 전력을 투구를 하는데 스피드가 안 나와 불펜에서는. 근데 마운드 올라가잖아요. 40 중후반을 던져. 근데 그게 그 힘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구가 안 좋잖아요. 제구가 안 좋기 때문에 쫄 수가 없어요. 일단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가운데를 보고 웬만하면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사실 쫄지 않다기보다는 나 자신 혼자랑 싸웠지. 나는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되니까. 내가 제구가 안 되면 괜히 타자한테 던지는 걸 무서워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강타자 나오면 좋아했고 저는 사실 단타자, 송구 안 좋고 볼 많이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 무서워했어요. 귀찮게 하는. 네. 아니 제구도 안 되는데 볼 스트라이크를 엄청 잘 골라요. 되게 힘들더라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삼성전에 진짜 강했던 것 같아요. 타자도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네, 삼성 왕조 때 좌타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제가 10년 하면서 그래도 엄청 많이 던졌겠죠. 삼성이랑 할 때 아마 0점대 아니면 1점대 거예요. 통산 방어율이. 삼성 왕조 시절에도. 아니 좀 타자들 입장에서는 카타스런 유형이긴 했을 것 같은 게 제구가 좀 말한 대로 잠깐 어디로 올지 들락날락 많이 하니까 좋을 때는 진짜 그냥 3개 빵빵빵 넣고 끝내버리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던지고 막 타자들 무섭게도 막 던지고 맞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표정도 약간 이렇게 무섭잖아요. 요즘 관상 좀 안 좋단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좀 약간 그래서 타자들한테 좀 압도적인 그런 선수였을 것 같고. 저 무섭게 생겼어요 누나? 네. 진짜? 혹시 저 진짜 무섭게 생겼나요? 아니 좀 던질 때 표정이 좀 이렇게. 던질 때 표정? 네, 던질 때 그 표정이. 내 눈빛이 좀 이상한가? 무표정하게 이렇게 정말 뭐 잡아볼 것 같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야구에 대한 그 진지함에서 나오는 그거죠. 네. 싸울 때 나오는. 네. 그리고 이제 또 동서방 포크볼도 생각이 나는데. 포크볼 주무기로 진짜 많이 썼죠. 좌타자, 우타자 안 가리고 평균의 유형이 던지는 포크볼이 아니에요. 제가 던지는 건 끼는 방법도 엄청 많이 꼈고 포크볼을 던지게 되면 일단 포수가 못 잡을 정도의 포크볼, 그러니까 너클볼을 던지면 포수들이 잘 못 잡잖아요. 이제 그런 포크볼을 좋았을 때는 던졌었죠. 포수는 사인을 내고도 긴장을 하겠네요. 그래서 사인을 안 냈어요. 신동섭 만약에 이 싸나 포크볼의 비법 어떻게 그걸 좀 만들었었어요? 학창 시절에 아마추어 때 그냥 장난을 계속 쳤어요. 어린 저학년 선수들은 선배들 배팅을 치면 외야에서 수비를 해요. 여기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볼 집어서 막 이렇게 애들하고 막 이렇게 장난을 쳤죠. 장난을 치는데 되게 이제 어렸을 때는 뭐가 막 신기하잖아요. 막 뭐 이렇게도 껴서 던져보고 막 이렇게도 던져보고 막 던지는데
되게 손에 탁탁 걸리는 게 되게 좋은 거야, 느낌이.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일 거예요. 이제 프로에 와서 그거를 포크볼을 아마추어 때 이미 느꼈죠. 좋다는 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코치 감독들이 못 쓰게 하는 이유가 팔이 다치니까. 포크볼 던지면 팔꿈치가 안 좋다. 그래서 많이 못 던지겠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못 썼어요, 아마추어 때는. 근데 이제 프로 와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내 무기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크볼을 연습도 많이 하게 되고 자주 던지게 되고 보여주다 보니까는 느낀 거예요, 저도. 아, 이게 주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효과도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가면 갈수록 팔이 아파서 그 포크볼 못 던지겠더라고요, 사실. 그럼 그렇게 자기 포크볼로 잡는 뭐 삼진 잡는 그런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기 쓰는 영상 찾아봐요? 어렸을 때는 봤죠. 항상 던지고 나서 그날 저녁에 네이버 들어가서 이렇게 막 보긴 했죠. 지금은 본인의 지금은 삼진 영상. 이번에 한번 봤어요. 이번에 저희 개업식 갔는데 마케팅 팀에서 삼진 퍼레이드 같은 거 있으면은 TV로 이게 빔으로 해서 싸놓자. 예전에 팬분들이 주셨던 USB 같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 와서 이제 컴퓨터 넣어봤는데 삼진 퍼레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 안 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예? 그냥 부끄러워서. 보면서 와 잘 던진다 이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삼진을 하나 잡을 때마다 그 기억이 다 있어요. 이때는 왜 이렇게 던졌고 그런 기억들이 있더라고. 은근히 좀 머리가 똑똑한 면이 있어, 기억력 자체적으로. 근데 그동안 그냥 좀 약간 잊고 있었던 야구를 그냥. 예. 야구가 별로 싫었죠. 어깨 아프고 은퇴하고 나서는. 예. 근데 좀 팬들도 아쉬울 것 같아요. 신동석 선수가 정말 이렇게 작별 인사를 못하고 떠났잖아. 네. 지금이라도 이게 작별 인사와 이게 생존 신고를 좀 해준다는 팬들에게. 아니 뭐 되게 선수 할 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웠고 고맙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이후로 어떠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예. 또 여기서 좋은 지역의 선수들 육성해주고 그게 또 팬들이 바라는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잖아요. 요즘 학교 훈련이 되게 짧다고 들었어요. 짧다고 들었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옆에서 전 이제 지도자로서 최대한 피드백 해주고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제가 뭐 애들을 뭐 성공시키겠다, 그거는 제 역량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최대한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다. 판을 깔아주는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으로 꾹꾹 찔러서 이 부분이 좋은 점으로, 강점으로 남을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공들여서 준비한 이 공간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면. 여기 시설 소개와 먼저 우리 코치님 소개를 해. 코치님. 네. 네. 저희 안녕하십니까. 광주일고 1년 후배 롯데자이언츠에 지명받고 12년도에 기아 와서 저랑 이제 힘들었던 그 팔꿈치를 같이 수술했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재활 동기예요. 네, 재활 동기. 그때 이제 네. 별로 친하진 않았었는데 네. 얘가 기아도 왔고 그래도 1년 후배고 하니까 제가 많이 신경 써줬죠. 형제 같은 형 동생 사이죠, 지금은. 1년 차이였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네. 신프리미어 베이스볼에서 야수 코치로. 네. 네. 그 전에도 뭐 지도자 경험도 많고 하니까 믿을 만한 부분이 많죠. 근데 다른 건 좀 없고. 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지도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을 여기 와서 좀 더 복습한다는 그런 걸 좀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고요. 어떤 뭐 특색을 만든다기보다는 기본 위주로 항상 뭐든 기본 위주로 기본이 돼야 그 다음 기술이 되니까 그런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기본이 항상 중요한데 아시잖아요. 본인도 기본을 제일 어려워하던 선수 때. 기본 그러니까 기본의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기본을 더 요즘엔 더 어떤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을 강조하는. 네. 여기는 일단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아서 타격 연습 네.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타격 연습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고 수비 훈련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마운드가 2개가 있어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피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운데 이걸 커튼망이라고 그러나? 커튼망을 쳐서 이제 한쪽에는 타격을 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네. 이제 피칭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 뭐 저기 보면은 쇼케이스 냉장고 음료가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무료. 아 무료. 무료. 물도 이게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위생적이라 해야 되나 정수기를 놔두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올려놨는데 이렇게 이름이랑은 어떻게 로고랑은? 다 네. 돈 주고 샀죠. 그다음 뭐 화장실. 아, 네. 그다음에 문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조금 프라이빗하게 하려고 3층에 트레이닝 샵이 네.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을 이제 기술하는 훈련 사람들 이렇게 안 마주치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여기 열리면은 바로 이제 배팅 케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 이제 2층 생각나요? 막 이렇게. 이것도 응. 다 개업식 때 준비했던 거예요. 너무 좀 해서 네. 좀 낯부끄럽지만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1번 신동섭이었군요. 그렇죠. 찬호가 제일 번호를 하는 거죠. 이거 성민이 형한테 사진 사용 용도로 네. 매월 네. 990원씩 보내고 있어요. 이연 사용료가 9,900원이라서 합의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아. 월 990원으로. 좀 더 받으려는 거 이렇게 낮춰서. 그럼 안 주죠. 아 그거 이제 대표실 한번. 이제 여기가 학부모님들이나 네. 이제 대기실이나 아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볼 수 있네요. 앉아 있으면은. 학부모님들이 여기 앉아서 아이들 훈련하는 거 볼 수 있게끔 이제 뭐 TV도 볼 수 있고 뭐 손수 씻는 거 뭐, 티타임도 가지실 네. 수 있고 여기도 봐야 되거든. 이제 여기서 웬만하면 상담을 해요.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잘 이쁘게 꾸며놨죠. 뭐 조잡해 볼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우승했을 때 그땐가요? 네네 그 서울 기아 거의 초청받았을 때 축승에. 네 축승 첫 선발승이 삼성. 네 너무 늦었죠. 그리고 이거 우승 반지예요. 네 우승 반지 한 번도 못 껴보고 은퇴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네. 어깨랑 바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름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이렇게. 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깨랑 바꿨어요. 3층으로 보면은 트레이닝 센터. 야구뿐만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종목 이제 사람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여자 화장실도 놔두고 샤워실, 라카, 네. 남자 화장실 놔두고 그냥 여기는 그냥 테라스. 네. 여기 트레이닝 센터. 아이들이 네. 훈련하는데 여기 센터 트레이너님 네. 장경호 트레이너님 아 네. 인터뷰 하셔야 돼요. 인터뷰. 좀 뭐 어떤 거 이렇게 신경 써서 육성하는. 부상이죠. 아픈 애들이 좀 많아서 제가 지난 10년간 프로 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프로 선수들은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 선수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한 게 지금 한 5년?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애들이 너무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아니, 운동을 몰라요. 모르는 부분이 커서 아. 얘네들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네.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냥 누구 한 명 따라서 우르르 가거나 이런 게 하니까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몸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의 이런 접근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네. 부상자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 만드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것만 가다 보면은 그렇죠. 부상 나오고. 이제 좀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그러니까 프로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해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은 네. 미리미리 차단을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추어 쪽에 있는 부분들은 프로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롯데랑 NC랑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해서 그리고 이 배구팀에도 근무를 네네.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 바라보는 시각과 아마추어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조금씩 다르게 접근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니, 또 무신동 선수도 부상으로 고생을 해봤던 네네, 선수랑 그렇죠. 같이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 군대에 있을 때 네. 트레이너한테 재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의 인연으로 지금 어깨가 그때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네. 올라가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올라가고 팔 올라가고 캐치볼도 네. 하고 그러면서 복귀해서 볼 던지는데도 그리고 그냥 쌓아놓은 것들이 네. 누적누적 되는 것들이 있어서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더 지금 막 유망주들 보면은 그렇죠. 이제 안 아파도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아이들이 뭐 스트레칭을 받을 수도 있고 아,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네. 일일이 다 해줍니다. 제가 아, 그냥 저희는 이제 아예 프로 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개 다 했어.